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양형을 계산해보는 6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가해자들의 범죄 기여도를 분석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가치를 범죄 기여도에 맞게 잘 분배해서 각각의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합당한 양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까지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모두 산정해 보았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입는 피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가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했었습니다.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기는 한데요. 언론과 수사기관과 그리고 법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언론에서 취재 활동을 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며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그 이후에 형을 받으면 형 집행에 따라서 국가가 투입해야 하는 일과 가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무소가 필요하다면 땅을 확보해서 형무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인력도 운영해야 하며 식료품을 비롯한 운영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것들에서 모든 비용도 피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원래 그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따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태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서 다시 진행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박사방 사건에 대해서 범죄자들은 얼마만큼 양형을 받아야 합당한지를 따져보려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합당한 양형을 산정하기 위해서 박사방 사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을 제가 임의적으로 가정해서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박사방 혹은 N번방 사건과는 비슷하지만 사건의 세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 박사방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법 체계와는 완전하게 다르지만 지금의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가치라는 관점으로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양형을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따져보았을 때 범죄자들이 받아야 하는 양형이 우리의 상상을 완전하게 초월할 정도로 매우 엄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이번 사건은 먼저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가 만 15세 여중생 30명으로 가정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부모님의 나이가 모두 만 50세이고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형제 자매가 한 명씩 있고 계산의 편의상 모두 15세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가정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전체 국민의 숫자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범죄자들은 먼저 주범이 1명이고 공범이 10명이며 유료 회원이 10만 명이고 여기에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유포자들이 유료 회원들 중에서 100명이 있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유출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1만 명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범죄의 피해는 피해 당사자들이 만 15세인 1년 동안 매일 성착취 행위를 강요받아서 스스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서 주범이 만든 텔레그램의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상의 박사방이라는 공간으로 업로드하도록 만든다고 가정했습니다. 동영상 시간은 1시간이며 매일 1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공범들이 오프라인상의 특정 공간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불러내어서 피해 당사자들을 1시간씩 강간과 잔혹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다고 가정했습니다. 지난 5차례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가 얼마나만큼인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인생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육체적인 피해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모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인생에서의 시간을 빼앗기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도 이번 사건을 듣고 분노의 형태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에 해당이 되며 각자의 인생에서 일정한 시간을 빼앗기는 형태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피해를 입었으며 동영상의 외부 유포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피해와 모방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태까지 언급된 모든 피해를 모두 합산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먼저 성착취 사건 관련 가해자들이 받아야 하는 양형의 합산입니다. 피해 당사자 30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879.375년의 시간 몰수형이고, 여기에 육체적 손상에 의한 시간 몰수형이 3.354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 5단계로 653시간의 태형 또는 체벌형이 필요하며 406.296시간 동안 육체노동 5단계의 노역형이 추가됩니다. 피해자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712.5년의 시간 몰수형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12만 5천 년의 시간 몰수형이며, 모방 범죄에 따른 국가가 입는 피해의 기대치는 2539.334년의 시간 몰수형이 됩니다. 이들 시간 몰수형을 모두 합산하면 12만 9,134.563년이 됩니다. 동영상 유포에 관련된 가해자들에게 돌아가는 양형은 피해 당사자 30명의 정신적인 피해가 193.12년의 시간 몰수형이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163.12년의 시간 몰수형입니다. 유해 동영상 유포에 따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입는 피해는 208.33년이 됩니다. 모두 합산하면 564.575년의 시간 몰수형이 됩니다. 판결이 잘못되면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가해자들의 범죄 기여도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들은 주범 1명과 공범 10명, 그리고 유료 회원들이 10만 명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범행의 실행자는 주범과 공범 10명이며 돈을 지불하는 유료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지속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범행의 실행자가 없어도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유료 회원들이 없어도 범죄는 실행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자인 주범과 공범과 범죄의 수혜자인 유료 회원들이 성착취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를 각각 50%씩 기여도를 나누게 됩니다. 범행의 주범과 적극적인 가담자인 공범도 어느 한쪽의 역할이 없으면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서 주범과 공범의 범죄 기여도를 자세하게 분석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각각 동등하게 50%의 기여도를 갖는다고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공범 10명에 대해서도 세부 상황에 따라서 기여도가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모두 공평하게 기여도를 10%씩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착취 범죄의 피해인 129,134.563년의 시간 몰수형, 653시간의 육체고통 5단계의 태형, 40만 6,296시간의 육체노동 5단계의 노역형을 한 명의 주범은 4분의 1의 기여도를 가져가게 되고, 10명의 공범은 4분의 1의 기여도를 10분의 1씩 나누면은 40분의 1씩의 기여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유료 회원들은 2분의 1의 기여도를 10만으로 나누면 20만 분의 1의 기여도를 가져가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주범은 32,283.64년의 시간 몰수형과 그 다음에 163.25 시간의 육체고통 5단계의 태형, 그리고 10만 1574시간, 이거 연으로 따지면 11년하고 217.251 동안의 육체노동 5단계의 노역형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10명의 공범은 3228.364년의 시간 몰수형과 16.325년의 육체고통 5단계의 태형, 그리고 1157.4시간 동안 날짜로 나타내면 423.2251 동안 육체노동 5단계의 노역형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10만 명의 유료 회원은
0.645672815년에 날짜로 계산하면 225.671이 되죠. 시간 몰수형. 그 다음에 0.003265 시간. 초로 계산하면 11.754초 동안에 육체 고통 5단계의 태형. 그 다음에 2.03148 시간 동안에 육체 노동 5단계의 노역형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좀 복잡하죠. 유료현 중에는 성착취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유포자 100명이 있고, 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한 시청자들 1만 명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그 범죄의 기여도를 50%씩 나누고자 합니다. 금전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도 동영상을 찾지 않는다면 유료회원들은 성착취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포된 동영상을 찾아서 시청한 사람은 금전의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을 행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착취 동영상 유포의 피해는 56만 4,575년의 시간 몰수형으로 산정이 되며, 유포자 100명에게는 각각 2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을 곱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은 2.823년의 시간 몰수형이 성착취 범죄건 말고도 동영상 유포건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유포된 성착취 동영상을 시청한 1만 명에게는 564.575년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1000분의 1 더 곱하게 되고요. 계산을 하면 0.0282285년이 되고, 이것은 10.31에 해당되는 시간 몰수형이 가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착취 동영상을 단순하게 시청한 사람들도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가해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5차례의 영상에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동영상 유포건을 제외하고 129,134.563년의 시간 몰수형, 653시간의 육체고통 5단계의 체벌형, 그리고 406,296시간의 육체노동 5단계의 노역형입니다. 이것을 가해자들인 주범 1명과 공범 10명, 그리고 유료회원들 10만 명에게 그 기여도에 맞게 나누어서 가해자들에게 그 양형으로 판결하면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여도는 범죄 행위자와 범죄 수혜자가 각각 50%씩 가져가고, 주범과 공범도 범죄의 세부 사항을 확인했을 때 각각 절반씩의 기여도를 갖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10명의 공범도 각각 이 범죄에 동등한 기여를 하고 10만 명의 유료회원들도 각각 동등한 기여를 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주범은 32,283.64년의 시간 몰수형, 163.25시간의 육체고통 5단계의 태형, 11년 211.25일의 육체노동 5단계의 노역형입니다. 10명의 공범은 3228.364년의 시간 몰수형, 16.325시간의 육체고통 5단계의 태형, 423.2251 동안의 육체노동 5단계의 노역형입니다. 10만 명의 유료회원은 225.671의 시간 몰수형, 11.754초 동안의 육체고통 5단계의 태형, 그 다음에 2.03148 시간 동안의 육체노동 5단계의 노역형이 합당한 양형입니다. 유료회원 중에서 성착취 동영상의 외부 유포자 100명과 이것을 시청한 외부인 1만 명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며 피해를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유포자 100명은 그것을 동등하게 100분의 1씩 나누게 되며 시청자 1만 명도 그것을 동등하게 10,000분의 1씩 나누게 됩니다. 성착취 동영상 유포의 피해는 564.575년의 시간 몰수형이며 유포자 100명은 각각 2.823년의 시간 몰수형이 양형으로 추가되고, 동영상을 시청한 1만 명은 각각 10.31의 시간 몰수형이 합당한 양형이 됩니다. 생각보다 가해자들이 받아야 하는 양형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형의 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되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가치경제 채널에서 범죄에 합당한 양형에 대해서 산정하는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판결의 양형도 가치경제에서 다루는 가치 산정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판결하는 양형이 범죄가 일으키는 피해와 상관없이 터무니없이 형편없이 심각하게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중범죄는 반드시 정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 나라에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양형의 의미와 그리고 사형 집행의 여부, 그리고 판결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